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2024 UI 미용 출발이네요.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희 학원은 이제 직강이 일단 시작하고 나면은 직강 신청을 온라인으로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자리는 여유는 좀 있어요. 한 몇 분 정도는 더 오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직강도 많이 아직은 이제 신청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강은 직인강 다 이제 아직은 수강 신청이 가능하니까 선생님들 많이 수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유아교육개론 시작인데, 자, 선생님들 이제 막 큰 꿈을 안고 막 기대를 안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개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 요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선생님들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자, 지난 시험 경쟁률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쵸? 보시면은 서울은 9명 모집에 670명 접수했잖아요. 그래서 75대1 막 되게,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쵸? 그리고 전국은 386명 모집에 9,121명. 그쵸? 그래서 전국 평균이 23.63이에요. 그리고 제가 부산을 왜 놔뒀냐 하면 전국 평균하고 최고 비슷해서 놔두고, 그 다음에 서울하고 부산이 이렇게 끝이니까 이렇게 놔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23이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거죠. 평균이니까. 왜냐하면 훨씬 낮은 데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경기도라든지 대부분의 많은 지역들은 보통 한 50대1 이 정도 됐어요. 50대1이 아마 이제 사실은 평균 지역수로 따지자면 이렇게 뭐 낮은데 높은데 이렇게 안 하고 지역수로 따지면은 50대1 근처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률이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커트라인은 제가 여기 안 썼는데 커트라인이 보통 한 제일 낮은 데도 80점 넘었고요. 보통 이제 85점 이상 뭐 이 정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내일 우리 1차 시험 보는 날, 2차 시험 보는 날인데 2차까지 생각한다면 컷 플러스 3점 이상은 돼야 좀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하고 막 상담 많이 하셨는데 올해 이제 보니까 지난 시험에 0.3차로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막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0.3차로 떨어진 게 아니고 3.3점 차이로 떨어진 거다.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의 목표는 뭡니까? 컷 플러스 3점 이상. 그 정도는 돼야 이제 2차의 부담이 훨씬 적겠죠. 제 수강생 선생님들 중에는 컷으로 붙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뒤집기 하시고 오겠죠. 내일 시험 봐서 이제 뒤집기 하시고 오겠지만은 우리의 꿈이 뒤집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서 컷 플러스 3점을 목표로 해야 되니까, 작년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86.33이었거든요. 그럼 한 89점. 우리 지역이 뭐 커트라인이 몇 점이 될지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률이 엄청 치열할 줄 알고 한 명 뽑는 지역에 이렇게 다 안 냈더니 거기가 커트라인이 더 낮았어요. 뭐 대구 이런 데겠죠. 그래서 80점 뭐 이런 데도 있긴 있었지만 그거를 이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제일 높은 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한 90점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90점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제 수강생 선생님들께서는 다 컷에 걸리려고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엄청 계속 얘기를 했고, 제 커리큘럼 보면은 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열의가 끝까지만 가신다면 90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90점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모든 과목 뭐 올백이나 그렇죠? 올 90점 이상 받으려면은 공부 참 열심히 했어야 됐어요. 근데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열심히 하면 되지만 무슨 뭐 되게 특별한 거 뭐 잠을 거꾸로 자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평소에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되고,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기본 내용을 자세하게 익히시고, 그리고 그때그때 암기할 거 요약해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때그때 문제 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문제 많이 풀고, 그게 사실은 90점 이상의 비법이에요. 가장 평범하지만 비법이에요, 그게.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다들 90점 못 받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90점 이상 받는 그런 커리큘럼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1차 합격하고 나서 너무너무 어렵게 붙었는데, 세상에 서울 86.33 붙었는데, 어때요? 1차 합격하고 나서도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불합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불합격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항상 2차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차는 뭐, 1차 끝나고 나서 하면 되지. 그거는 오산이에요. 1차와 2차를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1차와 2차는 하나예요, 하나. 지금 생각에는 1차만 어떻게 붙어봤으면 좋겠어 막 그러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2차도 코앞이에요. 우리가 뭐 1차 붙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끝까지 붙는 게 목표지. 제 수강생 선생님들 중에 제가 2차 미리 좀 관심 가지라고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엔수생 선생님 그런 분 계셨어요. 저는요 여태까지 엔수했는데 1차도 붙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차나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2차 절대 관심을 안 가지셨는데 요번에 1차 붙으신 거예요. 컷으로 그것도. 그래가지고 저하고 막 씨름하면서 엄청 공부하셨는데 2차 공부. 저 2차까지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2차 막 정말 씨름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 선생님하고. 근데 이제 그 선생님한테 내가 그랬죠. 제가 그랬죠. 1차 붙으니까 2차 미리 관심 가지라 했죠. 그랬더니 안 그래도 컷으로 붙은 거 보고 제 생각을 했대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2차도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사실 1차와 2차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이제 N수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초수 선생님들은 아직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N수 선생님들이 저한테 막 상담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떨어진 이유가 해실이 몰라서 떨어진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시리를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에 보니까 사실은 해시리가 들어있는데 해시리를 대놓고 묻진 않았지만은 다 녹아있는 문제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1차와 2차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아교육 개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강론에 이를 때까지 물론 해시리도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어요. 들어있지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개강론을 보면서 사실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들을 다 같이 연결지어서 우리는 같이 공부합니다. 그게 1, 2차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 내용은 이따 개론 보면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경각심을 가지시라 뭐 이런 의미에서 지금 경쟁률하고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유아교육계를 OT를 좀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는 매주 마지막 주에는 항상 실전 모고예요. 마지막 주에는 항상 실전 모고가 있고 평소에도 수업 내용 다 하고 나서 끝에는 보통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10문제, 11문제 이 정도 되는데 진도가 막 쫓길 때는 이제 못 풀 때도 혹가다 있을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반에 푸는 문제는 조금 착한 문제를 좀 풀도록 할게요. 지금 처음부터 너무 어려우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착한 문제들을 좀 풀 거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기본이 되는 그런 문제를,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출제한 문제하고 기출하고 섞어서 같이 좀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는 항상 실전 모고니까, 유아교육개론 실전 모고는 교육과정 A 실전 모고, 마지막 주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논술 실전 모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 A 실전 모고 마지막 주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교재 파일하고 뭐 자료 파일 전부 PDF로 다 드려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뭐 그 태블릿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사시던데 싼 거 사셔도 괜찮고요.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아마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오려가지고 단거나 하고 막 이러시는데 굉장히 유용하니까 PDF 파일을 모든 자료는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꼭 챙기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강 선생님들께는 요거 이제 제본 교재인데 요거 왜냐하면 출판사를 끼고 하지 않은 그런 책이에요. 그렇죠? 직강 선생님들 다 받으셨을 텐데 인강 선생님들은 이제 구매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몇 권 정도는 선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강 선생님들이라도 저 찾아오시면은 많이는 못 드리고 이제 몇 권 정도는 제가 선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유아교육계로 요 보시면은 진짜 얇아요. 제가 나중에 이거 몇 센치인지 재가지고 한번 유튜브 찍으려고 해요. 진짜 얇거든요.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
일단 책이 얇은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도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도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유아교육개론이 막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다른 두꺼운 책들은 헛수고하신 거예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진짜. 강론도 저희는 얇아요. 강론은 물론 한 권은 아니죠. 이런 거 한 2권 정도 될 건데 그건 돼요. 그리고 암기장이니까 더 얇겠죠. 자, 그래서 저희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 책도 이제 내일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그 책도 얇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좀 암기 숙지해야 되는 책들은 개론, 그 다음에 강론 2권, 그 다음에 암기장은 요거 사실 중복되는 거죠.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 뭐 요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문제예요. 근데 정말 얇아요. 이거 두꺼운 거, 만약에 그동안 막 두꺼운 책 한 10권 이렇게 책이 막 거의, 글쎄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니고 뭐 이럴 때는 전화번호부 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은 이제 못 보셨을 텐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국어사전, 대백과사전 막 두꺼운 거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몇 개씩 다 외울 각오로 덤벼들면은 그건요, 떨어지는 지름길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못해요. 사람 머리는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렇게 두꺼운 책을 보느라고 막 밤새고 울고 그러셨으면 전부 헛수고 하신 거고요. 얇은 책이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 모아도 우리는 볼 거 다 모아도 얼마 안 돼요. 볼륨 진짜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출발해야지. 막 진짜 수십 킬로 되는 막 그런 걸 지고 막 오래 달리기 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약간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계속해서 극상위권 교수라고 제가 요즘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이렇게 겸손이 미덕이니라 이러면서 말을 안 했는데 제가 겸손해서 뭐 인격 좋게 이렇게 평가받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선생님들께 공부를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안내를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겸손은 미덕이니라 이걸 좀 버리고 선생님들한테 바른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선생님들이 헤매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그랬고요. 저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제일 싫어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막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특징이 책 두꺼우면 안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예요. 마치 왜 맨날 이제 공부 꼴찌 하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해갖고 막 이제 내가 잘해야지 막 이렇게 결심하는 애들이 혹가다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제일 먼저 잠부터 안 자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막 그 두꺼운 책은 아예 볼 생각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안 돼요. 그거를 다 우리가 무슨 컴퓨터 스캐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쫙 스캔해서 머릿속에 넣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정말 오해예요, 오해.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책이 얇은데 제가 왜 계속 적중이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적중 맞죠. 맞는데 우리가 더 방점을 찍는 것은 문제예요, 문제. 아셨죠? 자, 기본 이론을 통해서 이해를 자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도 자세하게 하지만 제 설명을 듣고 얇은 책 있죠? 요거를 쭉 읽어보면은 이해가 확실히 돼요. 자, 이해가 확실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이제 암기장 가지고 암기하면 되고요. 막 너무 많이 암기해봤자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막 수천 페이지 되는 책을 막 몇 권을 다 보고 막 달달 외우다시피 해서 못 외우겠지만 달달 외우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시험장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야 도대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달달 외우나 제 것처럼 얇은 책을 외우나 거기서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 꾸석탱이에서 나왔어요. 못 맞춰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얇은 책을 가지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따가 이제 수업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문제가 괄호 딸딸 외운 거 괄호 넣기해서 여기 단어 쓰시오 이런 거 몇 개나 나와요. 이런 거 요새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나와도 두꺼운 책 구석탱이에 있는 거 외운 건 생각도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는 전부 문제로 소화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책에는 기본적인 거 선생님들이 이 줄기를 이해할 수 있는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브루너는 학문의 구조라고 얘기했죠. 학문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면은 일단은 나머지 확장은 문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푼 거는 안 잊어버려요. 물론 문제도 여러 번 풀어야 되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문풀 시즌 돼서 제가 문제를 어떻게 여러 번 풀 수 있으며 그다음에 압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은 1월이기 때문에 뭘 하셔야 되냐 하면 유아교육개론을 전체를 쭉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너무 암기할 생각 하지 마세요. N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해를 하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얇은 책은 이거 만만하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면 N수생 선생님들은 이거 하루면 다 볼 수 있을걸요? 정말? N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N수생이라 하면 시험 요번에 아깝게 떨어지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공부가 거의 돼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루면 봐요. 그리고 N수생이 아니고 초수생 같은 경우에도 이거 마음 먹고 열심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잡으면 볼 수 있는 분량이에요.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무리해서 보지 마시고요. 유아교육개론을 우리가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3월 7일까지 하거든요. 그때까지만 보세요. 그거 할 수 있겠죠? 이거 뭐 아직도 멀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하시냐면 제 강의를 들어가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으로 한번 쭉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기장도 보시고. 근데 제가 지금 외우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우리말 책이잖아요. 유아교육개론이 우리말 책이지만은 정 우리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거는 전공 용어들로 가득 차 있는 추상적인 언어들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거는 한국말이 아니라 외국어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영어 단어 외워보셨지만은 왜 영어 아무것도 모를 때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영어를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단어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막 외우는 거는 한 페이지 외우는데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외국어니까 저거는. 전부 다 단어들이 외국어고 뜻도 모르고 막 외우는 거거든요. 단어들. 그러니까 뜻 모르고 막 외우는 그 단어가 우리 시험에 나오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 단어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저거를 갖다가 쭉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시점에서 그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암기 안 하고 그냥 이해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시점 되면 암기를 제가 막 강조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암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이렇게 내용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강의나 이 유아교육개론 책 자체가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이해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 선생님들께서 어떤 한 부분을 막 구체적으로 너무 파고들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전체가 중요해요. 전체. 그래서 막 하나를 막 구체적으로 엄청 외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회독이 더 좋아요. 자, 게다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책은 이해할 수 있게 써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게 써 있고 지금 현재의 교육과정과 과거의 교육과정도 좀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 제가 다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가능하면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지나가세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회독하고 그리고 왜 제가 그냥 지나가냐라고 하냐 하면은 저기 있는 문제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서 문제도 또 엄청 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때 그때부터 암기를 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미 어느 정도는 암기도 좀 돼 있어요. 많이 반복하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저거 한 페이지 막 이렇게 한 파트 외우는데 막 하루 종일 걸리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안 걸리거든요. 자,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문제 풀면서 외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구별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전체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지금은 암기보다는 전체적인 이해 그리고 부분보다는 전체 끝까지 가는 거에 목표를 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직강 선생님들도 계속 이제 늘어날 텐데 점점점 늘어나고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풀리는 날도 오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너무 이렇게 여기 동지애를 가지시는 건 좋은데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직강도 마찬가지고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이지선 강의 듣는다고 막 서로 좋아가지고 막 너무 친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각자 뭐 잘 지내시고 저하고 친한 게 좋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왜냐하면 제가 제일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상의하시고 제 말을 믿으세요.
괜히 막 시중에 막 인터넷 막 이런 데 이상하게 떠도는 루머들 막 이상한 소문들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지금 뭐 그러고 맨날 유보통합 저한테 막 질문하는데 제가 유튜브 찍었고요. 더 이상은 별로 답변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답변을 해봤자 믿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자, 유보통합은 돼야 되는가 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보통합 지금 얘기한 지가 수십 년 넘었고요. 지금 당장은 절대 못 바꿉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법을 바꿔야 돼요. 법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보통합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티어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유보통합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당장 한다고 안 하고 2025년에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2024년에 선거되는 거 봐서 그때 돼서 법 바꾸면 할게요. 이 얘기예요. 정책 방향은 수시로 바뀝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되면 그때 준비하시면 되고 우리한테 막 된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불리하게 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그래서 그냥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시면 최고입니다. 자, 유아교육개론 그래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저는 뭐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배우지 못한 내용들로 가득 찬 뭐 이런 거 절망하실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많은 문제 풀고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 서답식 문제, 그 다음에 막 분량 공부할 거 막 도대체 이게 뭐 하는지 몰라서 막 절망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자, 보면은 왜 우리가 공부할 때 의미를 알고 공부를 해야지 이게 이제 공부에 효과가 있는 거지.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뭔지 막 시험에 가보면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막 이렇게.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장에 가면 딴 거 나오니까 시험은 운인갑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건 이제 공부를 잘 못한 거죠. 그 가장 그 예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제일 이제 형벌 중에 하나가 죄수들을 절망시키는 형벌 중에 하나가 땅 파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다시 덮게 하는 거예요. 땅 파고 덮고 땅 파고 덮고 그러면은 이 인간이 희망이나 뭐 의미를 찾는 존재인데 아무리 죄수라 할지라도 희망을 찾는 존재인데 자기가 땅을 판 이거가 뭐 어디서 쓰인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땅 파는 거를 의미를 갖고 파는데 땅을 파고 다 팠어요. 엄청 깊이 팠어요. 이제 덮어. 파 덮어. 이것만 하면은 사람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 재수도 아니고, 그렇죠. 이 진짜 훌륭한 우리 수험생들인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의미를 찾아가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매 시간 이루어지는 수업의 형태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시험 문제 전부 다 대학교 수준 출제한 문제고요. 자, 자세한 설명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얇은 책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요 책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요약 정리 암기 구조화. 요거는 이제 암기장으로 할 건데요. 자, 오늘은 아직 암기장을 제가 지금 약간 수정하고 있어요. 수정해서 많이는 아니고 거의 작년 교재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오탈자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보완할 거, 조금 설명할 거 이런 거 약간 부분적으로 고칠 거예요. 그래서 그 책도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직강쌤들께는 나오면 빨리 나눠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선은 제가 이제 PDF로 드리는 거 그걸로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매 시간 설명하고 암기장 같이 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계속 보실 수 있어요. 암기장. 자, 이렇게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로 연습하고 요게 매 시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매 시간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강의 커리 자체도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 시간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유아교육개론 한 중반쯤 해서 암기장 들어가고 그때쯤 해서 또 서답식 문제로 보는 유아교육개론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정 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 유아교육개론 수업 자체도 이런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부 잘하는 가장 쉬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강의 마지막 주에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고 요거 볼 겁니다. 자, 마지막 주에 이제 보시는데 자, 선생님들께서 제가 문제를 많이 드리니까 이 문제를 막 비장한 마음으로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1월부터 한 5월 사이에 푸는 문제들은 다시 새로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전목을 막 아껴요. 안 풀고 아꼈다가 나중에 풀고 이러는데 문제는 무한정 공급해 드릴 테니까 절대 아끼지 마시고 그때그때 푸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부를 한 가지 방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꾸 바꿔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메타인지 능력이잖아요. 자, 제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은 메타인지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메타인지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때그때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제가 개인 지도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공부 방법을 자꾸 이렇게 바꾸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느끼시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지금 상반기에 푸는 문제는 가을에 푸는 문풀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하면은 내용 이해를 위한 문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생으로 막 예습해가지고 다 풀어오실 생각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N수라서 뭐 거의 진짜 0.1점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이래서 다 아시는 분들은 해도 괜찮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어차피 결과는 같습니다. 지금 막 나는 다 풀 줄 아는 사람이나 지금 새로 시작하는 분이나 나중에 가서는 다 결과는 같아요. 누가 더 잘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은 쭉 그냥 내용을 문제를 교과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 설명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지금 많은 문제를 공급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풀 생각을 하지 말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이해하시는 거에 포커스를 두시면 돼요. 우선은. 자, 그래서 오늘은 문제 11문제밖에 안 나가지만은 이 문제가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고 어떻게 하나 내가 이론도 모르는데 문제를 어떻게 푸나 이렇게 하시기 시작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내용 강의 듣고 문제를 보시면은 아, 이렇게 문제가 나누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실전 보고 이렇게 보고 우리는 문제를 많이 푼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자세한 설명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세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응용 능력이 완전히 없어요. 그냥 단순 암기를 하면.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 저하고 막 얘기하다가 저하고 이제 선생님들랑 막 친하니까 얘기하다가 왜 우리 사상에 보면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산파술이라고 설명을 쭉 한 거를 자기는 처음 들었대요. 산파가 그 산파냐. 산파가 애기 낳을 때 도와주는 그 산파거든요. 그걸 모르고 산파술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냥 소크라테스 산파술 이렇게 외웠대요. 아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문제 어떻게 맞추겠다는 거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너무 슬펐어요. 아, 이 선생님 진짜 계속 N수생이었는데 와, 진짜 고생하셨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내일 이제 2차 시험 보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이제, N수생들이 작년에 되게 많이 왔어요, 저한테는. N수생 선생님들이 많이, 막 돌아다녀보고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저한테 오신 분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내일 시험 보시는데 드디어 1차 이제 합격해갖고 아마 그분 붙으실 거예요. 1차도 점수도 높게 붙으셨고, 또 2차도 되게 잘하셨어요. 처음에 막 굉장히 부끄러운 성격이었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막 저처럼 목소리가 크고 이렇진 않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그 나름대로 매력적인 수업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붙을 걸로 예상하는데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은 문제 풀면 다 나와요. 5개념하고 이런 거 다 나오고요. 그리고 5개념 왜 이렇게 많아요? 막 정말 잘못 이해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이제 단순히 표를 외운 거지, 표를. 그 표는 시험에 안 나와요. 문제는. 그죠?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이 막 나름대로 막 구조화 만들잖아요. 막 막 작성을 선생님들마다 엄청 막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다 해드리는데 그걸 막 부지런하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왜냐하면 그게 왜 시험에 안 나오냐 하면 출제진들 머릿속엔 그 표가 없어요. 아셨죠? 선생님들 머릿속에만 있는데 죽자고 그걸 외우는데 출제진들은 그 표 무시. 출제진들은 그 표가 없어요. 훨씬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그런 표를 머릿속에 안 갖고 있어요. 그거를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 물어보세요. 그 교수님한테 그 표 갖다 주고 이거 좀 설명해달라 이러면 얘가 지금 뭘 하는 거냐 뭐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표는 머릿속에 없는데 우리만 막 외우는 거지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얇은 책을 이해를 자세히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문제가 무슨 말인지 해석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 핵심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만 막 외우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외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한 이론을 곧바로 연습한다.
그래서 공부한 거를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연습을 딱 하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장기 기억으로 딱 넘어가겠죠. 내 나름대로 인코딩도 돼요. 자, 그래서 나의 그런 인지 구조에 맞게끔 공부가 확실히 딱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절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하고 같이 이런 거를 암기장을 통해서 해나가는 건데 이걸 지금부터 다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선생님들 수준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저는 처음부터 암기장 드리고 요 암기장은 끝까지 가요.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요걸 가지고 가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암기를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공부가 많이 된 분들. 그런 분들은 암기하셔도 되고 아니 저 사람은 암기하고 있는데 난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선생님들의 페이스대로 딱 나가다 보면 그런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저는 이런 자료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는 저희는 무조건 실전 모고입니다. 모든 과목. 그러니까 실전 모고를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 선생님들께서, 자, 요런, 이거는 우리 실제로 답안지잖아요. 교육과정 답안지인데, 실제로 처음부터 이런 데다 써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보고 쓰더라도. 제 해설 자료하고 이런 거 보고 쓰더라도 여기다 아예 써보시면 좋겠어요. 문제를 많이 주니까 다 못 써보면 일부라도 좋아요. all or nothing 이거 아니고 일부만 하셔도 괜찮아요. 웬만한 거는 다 그냥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중에 절반 아니면 3분의 1만이라도 처음부터 써보시면 좋습니다. 보고 써도 좋아요. 보고 써도. 자, 그래서 써보시는 연습을 하고 요거는 뭐냐 하면 저희 아까 그 답안지도 이제 학원에서 만든 답안지고요. 요 경우에는 무한 답안지예요. 여기 번호가 없잖아요. 번호가 없죠. 그냥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드리는 문제가 실전 모고는 번호가 실제 모고처럼 맞춰져 있는데 제가 수시로 문제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번호를 그냥 1, 2, 3, 4 쭉 나가거든요. 오늘 드리는 그 문제도 1번부터 11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문항 1에서 2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답을 쓰시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뭐 문항 3에서 뭐 6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쓰시라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께 요거 답안지 다 드렸어요. 묶음. 지금 수험서몰에서 저희 팔고 있고요. 혹시 아직 남은 게 있으면은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드릴게요. 지금 아직 남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못 드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싸요, 싸. 우리 막 이렇게 묶음으로 엄청 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인강 선생님들은 그 수험서몰에서 구매해가지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부터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시험을 엄청 많이 보면은 시험이 안 두려워요. 연습하러 온 것 같아요. 자, 제 수강생 선생님들이 작년 시험이 이제 워낙 제가 가르친 거랑 완전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시기도 하셨지만은, 시험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는 이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동물적 감각으로 이제 답안지 쓰는 시간하고 이런 것도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이제 문제가 저는 진짜 못된 문제만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너무 까다롭고 못된 문제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다가 실제 시험장에 갔더니 시간이 엄청 남았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논술 1교시부터 제가 이제 다 연습시켜드린 그런 문제들로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교시부터 너무 편하게 시험 봤다 이런 선생님들 많았어요. 물론 적중도 중요하지만은 선생님들 스스로 시험이 거의 일상 돼가지고 매일 똑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편한 거예요. 제가 계속 극상위권 얘기하는데 극상위권 별거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방법은 다 극상위권들의 평범한 방법들이에요. 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두꺼운 책 안 본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 푸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직면,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서 내가 걔를 정복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아시겠죠? 저를 따라오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엄청 얇은 내용으로 추려가지고 그것만 본다. 선생님들 주변에 공부 엄청 잘하는 애들 보시면은 똑같아요. 예외 없어요. 그거를 만들어드려요. 나중에 선생님들 저하고 한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얇은 그 문제 단권화를 선생님들께서 계속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나중에 마지막 주에 그거 보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 주에 작년에 한 분 한 분 전화를 다 했더니 다는 아니지만 좀 이제 전화번호 13579 이런 식으로 보고 제가 다 했어요. 2468에 있던 분은 이제 전화를 못 받으셨겠지만 자, 어쨌든 전화를 제가 많이 돌렸어요. 물어보니까 뭐 하시는데요? 지금 물어보면은
기본서를 읽고 있대요. 기본서를 마지막 주에. 그 황금 같은 마지막 2, 3일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해주고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유튜브도 막 찍었어요. 이제 전화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러니까 유튜브에서도 제가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 뭘 해야 되고 10일 전에 뭐 해야 되고 3일 전에 뭐 해야 되고 제가 계속 유튜브 찍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안 보고 공부만 몰두 하셨으면 어쩔 수 없는데 자 어쨌든 마지막에는요. 단거나 한 문제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뭘 만드는 거냐 하면 단거나 문제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단거나 책 만들지 마시고 책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와봤자 다 틀려요. 그 즉석에서 응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해를 잘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단거나 하는 게 사실은 목표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지 가지고 직접 연습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지금 뭘 하고 있었지? 잠깐. 이거 마지막 이거였죠.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개인별 약점을 고려한 맞춤형 공부 방법 요거 1대1로 지도하려고 제가 최대한 애써요. 선생님들께서 저를 피하지만 않으시면 이런 거 받을 수 있는데 막 피하는 선생님들 되게 많이 계세요. 피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성격이 사람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거를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메일도 있고 카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너무 부담스러우면 또 오래가지 못하니까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저랑 상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여기 이제 학원 자습실에는 수시로 올라와요. 수시로 올라와 보고 또 이제 제가 딱 봤을 때 너무 내향적인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고 아니면 또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이 대체로 공부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제 커리를 충실하게 따라오는 것 자체가 공부 방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선생님들하고 1대1로 좀 관계를 가지면서 선생님들한테 좀 지도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선생님들끼리 친해져가지고 막 스터디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스터디에 있는 분들이 다 붙을 사람인지 공부를 잘하는 분인지 못하는 분인지 내가 더 잘하는지 저분이 더 잘하는지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무작정 따라하지 마세요. 어쩌면 선생님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다 떨어질 사람이고 나만 붙을 사람인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저 사람 따라하다가 같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한테 좀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하고 친한 게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을 일단은 직인강 선생님 다 학습 공동체에서 만날 수 있는데 학원에 맨날 오시는 분들은 여기 잘 안 들어오시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데 어떤 분은 또 학원에서 좀 전에 보고 또 들어와갖고 또 보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 인강 선생님들도 한 번씩 또 학원에 오셔도 됩니다. 저 만나러.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습 공동체에서 저 만날 수 있고, 인강 선생님들도 학원에만 오시면 저 만날 수 있으니까 미리 전화만 주고 오시면 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이제 학습 상담 시간 계획 뭐 이런 거 점검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막 뺑뺑뺑 돌아가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하고 자주 만나시면 좀 그래도 직선 코스로 가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다 열심히 할 각오는 돼 있기 때문에 막 뺑글뺑글 돌아서 막 땅 파고 묻고 땅 파고 묻고 이런 것만 아니면 다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헛수고 하지 마시고 얇은 책 이거면 되는데 이거 한 권이면 되는데 유아교육 개론을 갖다가 막 두꺼운 책을 막 서너 권씩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땅 파고 없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하고 같이 그냥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그래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서 이 길이 아닌갑다 뭐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잘 상담하시면 좋겠고요. 자, 강의는 뭐 말씀하셨던 대로 쉽게 예를 들어서 이미 책에 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그럼 N수생 선생님들은 난 다 아는데요. 아니에요. N수생 선생님들 제가 당부드리는데 제발 초수처럼 제로부터 시작한다. 그런 마음이 가장 필요해요. 그렇게 안 하시면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강의를 해도 그런 분들은 대체로 컷 근처에서 떨어져요. 그걸 계속 반복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초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공부가 거의 돛 닦는 거기 때문에 겸손하게 제로부터 시작해서 쫙 가시면은 이번에는 컷 플러스 최소한 3점, 컷을 훌쩍 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N수생 선생님들이 난 아는데요. 요건 빼고 요건 넣고 요것만 할래요.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건 계속 빼요. 자기의 허점은 끝까지 안고 갑니다. 그것 때문에 컷에서 걸려서 떨어지는 거니까 자, N수생 선생님들은 제로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초수생 선생님들은 불안해하지 않으시면 돼요.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히 저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나중에는 그런 선생님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다 초수의 마음으로 하나씩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하기 때문에 초수생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좋을 거고요. N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파수리 뭔지도 모르다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이해를 해야 문제를 독해할 수 있고 문제를 독해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동문서답을 많이 하거든요. 1차든 2차든 선생님들이 묻고 있는 거에 답을 쓰는 게 아니라 묻고 있는 거는 따로 내가 아는 걸 쓰고 나와요. 묻는 거하고 각도가 틀리는 거예요. 수업 실현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수업 실현 지도도 해보면은 수업 실현 문제를 제가 내요. 그러면은 수업 실현을 그거에 맞춰서 딱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하고 상관없이 내가 아는 걸 딱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차도 마찬가지인데 1차도 묻는 말에 자꾸 딴 거를 답을 쓰는 거예요. 문제 조금 나오면은 내가 아는 걸 딱 써요. 그게 진짜 감점 많이 되고 완전 틀리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채점 한 거하고 내 진짜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바꾸는 것도 지금 1월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잘 따라하시면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잘 이해하는 거, 요게 바로 묻는 말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저희는 이번 주에 또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반도 개강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차분히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뭐 1차든 2차든 걱정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교재 순서예요. 거의 교재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상이 이제 제일 끝에 가 있어요. 사상 좀 어떻게 보면 사상이 사실은 기본이기는 한데 제가 필요한 사상은 처음부터 수업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처음에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엄청 열의가 있을 때 사상을 하긴 좀 아까운 거예요. 그죠? 시험에 좀 많이 나올 만한 거. 물론 다른 것도 나오지만은 일단 놀이하고 발달이 극복이 되면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들이 막 열심히 하실 때 제일 중요하고 할 거 많은 거 넣었고요. 요 사상은 시험에 많이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에 좀 그래도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건 마지막 수에 넣었어요. 그러나 이게 사실은 기본이죠.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또 철학이나 사상을 알아야 유아교육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필요한 거는 수업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요건 책 순서대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는 실전 모고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 주 실전 모고는 직접 와서 보셔도 좋고 실전 모고 근데 이때 제가 이제 시간은 비슷하게 드릴 거예요. 실제 시험 시간 비슷하게 드릴 거지만은 이때는 그거 시험 시간 오버해서 보셔도 괜찮아요. 책 찾아가며 보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드렸지만 아직 1월이에요. 그래서 요거 볼 때도 이제 3월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 자체가 최고의 공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제가 쭉 개론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저희 수업 시간은 1시 반부터 5시 반인데 보통 제가 오버도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 6시 반 정도까지는 다른 약속을 안 잡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좀 진도를 살살 나갈 생각이긴 한데 자, 어쨌든 한 1시간 정도는 보통 오버타임을 할 수 있다. 모든 강의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오늘부터 내용이랑 그다음에 요약이랑 그리고 문제랑 이렇게 한번 좀 세 세트를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 필요한 거는 나는 원래 공신이 아닌데 나는 그리고 메타인지 능력도 없는데 다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부는 사실은 공부의 90%는 재능이에요. 재능. 노력이 아니고 재능이거든요. 근데 공부 재능은 다 없잖아요. 사실 저도 뭐 노래 재능이나 뭐 춤추는 재능이나 이런 건 다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건 공부 재능 하나 딱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공부 재능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없는 분들이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 노래 못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잘하는 사람보다. 그것처럼. 자, 그래서 공부 재능이 없으셔도 괜찮은 게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공부 재능을 다 모아서
커리를 짜놨거든요. 이게 저 혼자 짠 게 아니에요. 유아교육과 교수들 많이 모여서 같이 짠 거거든요. 출제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쭉 따라오시는 것 자체가 메타인지가 되게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끌어가는 방식 자체가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목표로 했을 때 그 시험까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지름길, 그렇죠?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는 길을 짜놨어요. 하지만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생님들께 필요한 거는 재능이 아니고 노력만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저하고 잘 상담해 가면서 가장 단거리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2024 유아임용을 앞두고 첫 개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과목부터는 이렇게 길게 OT를 못할 것 같고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OT를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필요한 사항들은 전부 유튜브로 찍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OT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